유부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트맨 전 경기 다 다루고 있고 유튜브 복귀한 이후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5만원, 한 달에 14만원, 연말까지 22만원에 조합 참여 가능하시니까 같이 한번 조합 받으시면서 배팅하실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라이브 방송 오후 2시에도 진행하니까 저녁 8시 40분 오후 2시에도 숲 하얀대와 즐겨찾기 하시고 라이브 방송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낮 경기에서 금액 올려서 또 주력 적중했죠. 미얀마 언더, 파라과이, 대한민국 언더 적중을 시켜냈습니다. 여기다 그 전날 같은 경우도 금액 올렸던 구간 12월 12일 날 낮 경기에서 수원 마인승, 소노승, LG승 주력 적중, 그 전날도 우리가 또 주력 DB 마인승, 오릭선더, 이랜드 프랜승 적중시켜주면서 현 시점에서 낮 경기 금액 올려서 5연승 도전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낮 경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력 한 조합의 중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승부가 뭐냐면 승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 조절 잘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낼 테니 같이 배팅하실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기존에 데이터 받으시던 분들이 카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삭제됐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도 분실을 했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번호로 데이터 못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전부 다 조합 받으실 수 있고, 숲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잘 참고해서 유튜브 안 올라오는 라이브 방송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액 올리는 만큼 좋은 결과 만들어 볼 테니 편하게 같이 배팅하실 분들, 혼자 배팅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번호로 도움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절대 불법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합법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래도 나름 좋은 결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 대 요코하마 경기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디어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 1차전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자,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하면 이제 일본 야구 센트럴 리그에서 그리고 퍼시픽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들끼리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 시즌 리그 우승팀인 한신과 퍼스트 스테이지 그리고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 승리팀이었던 요코하마가 맞붙는 상황입니다. 6전 4선승제로 경기가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우승팀인 한신이 전부 다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너무나 유리하죠. 여기다 1승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리함은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많다라고,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한신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정규 시즌에서 최고의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팀이었습니다. 타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리그에서 전체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줬었고, 불펜 같은 경우도 양대 리그 불펜 방어율 1점대를 유일하게 기록해주면서 압도적인 불펜력, 수비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리그 최상위권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타자, 선발, 투수, 불펜 전부 다 좋은 퀄리티를 보였던 한신이었죠. 현 시점 같은 경우도 주력 선수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신의 막강한 좌우 타선과 준비된 불펜적인 부분에 있어 강점들, 그리고 선발에서도 무라카미가 나오기 때문에 선발에서의 강점까지 나오면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는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시즌 막바지 타격감이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요미우리전과의 1차전, 2차전 전부 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7득점, 6득점 올리면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죠. 요코하마의 타격에서의 기대값은 여전히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풀 전력을 가동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팀의 주축 최고 에이스 오스틴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나오기가 좀 어렵고, 나온다라고 해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하고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도 출전을 하지 못했었죠. 여기다 비세이도 같은 경우라던가 미야자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마키가 1루, 스스고가 3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마키도 딱히 좋은 타격감을 보이지 못했었죠. 그래서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요코하마 팀 자체가 확실히 원정에서 리그 최고의 팀 한신 상대로는 보다 전력에 있어서는 좀 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은 선발 투수로서 무라카미, 쇼키, 요코하마는 선발 아즈마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이죠.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6경기 동안 방어율 2.1을 기록하면서 대단히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 방어율 1.9를 기록해줬고 2주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분위기도 좋을 것이고 체력 또한 좋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커터의 비중을 줄이고 슬라이더랑
강한 패스트볼 그리고 뭐 커브, 투심, 뭐 스플리트를 던지면서 다양성 있는 구종으로 경기 운영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요코하마 타선 상대로도 뭐 상대전에서 올 시즌 3경기 동안 방어 2.57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의 피칭을 보여주는 건 맞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안정된 피칭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코하마는 선발 아즈마가 등판을 준비하죠. 최근 10경기 방어를 3.0을 기록해줬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구속 143km의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해서 슬라이드랑 체인지업을 바탕으로 굉장히 기교파적인 모습의 강점을 잘 보여줬었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커맨드의 정교함이 작년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마지막 10경기 동안 방어를 3점대를 기록해주면서 아즈마 같은 경우도 확실히 부상적인 부분에 약간의 여파가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확실히 선발 또한 오늘 경기에서 요코하마가 밀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신이 홈인 이상 밀릴만한 부분들이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요코하마의 최대 강점인 타격은 리그에서 가장 투수력이 좋은 한신 상대로 그것도 한신 고시인 구장은 투수 위주의 구장이다 보니까 요코하마의 타선이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신 승리 쪽, 마인 쪽 언오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4.5 기준점이긴 하지만 한신의 투수력이 좀 기대되는 시점 그리고 지금 현 시점 같은 경우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파이널 스테이지 1차전에서 최근 10시즌간 경기당 평균 4.2득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확률적으로 고려해보면 저득점 언더까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니온의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뭐 센트럴 리그에서 또 가장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팀 중 하나였었죠. 뭐 투수적인 부분들도 뿐만 아니라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잘 보여주면서 뭐 나름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올 시즌의 소뱅이었습니다. 뭐 니온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또 이제 오릭 상대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5대4, 2대0으로 잡으면서 올라왔고 원정이다 보니까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투수력과 타격으로 뭐 승리를 노릴 만한 상황입니다. 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 선발 투수로서 모이넬로가 등판을 준비하고 니오넴은 선발 투수로서 타치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모이넬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방어율을 보인 선수죠. 무려 24경기 동안 167이닝을 소화했고 방어율 1.4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에서 방어율 1.2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미 MLB에서도 수준급 선발 투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지금 투구적인 부분의 템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양성 있는 변화고 특히나 커브볼의 움직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타자들 입장에서 공략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즌 피안타율도 1할대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삼진도 이닝당 1개 이상을 잡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닝히터적인 부분의 강점 또한 있기 때문에 푹 쉬고 3주 정도 쉬고 나온 모이넬로라고 한다면 체력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니오넴 같은 경우는 선발 타치코타가 등판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지바울대전에서 9이닝 완봉승을 한 게 꽤나 인상 깊었던 타치코타였었죠. 다양성 있는 변화구들, 완성 높은 페스티벌과 안정감 있는 제구력은 04년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좀 밀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소프트뱅크의 선발 모이넬로보다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소프트뱅크라는 팀 자체가 올 시즌 상대전에서 홈에서 승률 60% 이상을 기록해주면서 13번의 경기 동안 경기당 니오넴에게 1.9실점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전에서 투수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소프트뱅크 승리 쪽을 추천드리고 자연스럽게 파이널 스테이지 1차전 특성상 다득점의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언더까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 LG 대 정관장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대 정관장 경기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KT 상대로 69대 53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막전 SK 상대로 패배한 이후에는 3연승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수적인 부분에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팀의 자랑거리인 마레이와 타마요가 인사이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마레이랑 타마요가 30득점 이상을 기록해줬었고 골밑을 지배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줬었죠. 투백맨의 활약은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6위상을 비롯한 자원들의 순수, 야투 효율 또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 시즌 실제로 5경기 동안 SG에 대한 3점 성공률이 거의 30% 중후반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양준석이 경기당 16득점, 3점 성공률이 5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준석을 바탕으로 한 외곽의 효율 너무나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 시즌 같은 경우도 타마의 6위상 마레이, 정인덕, 양준석, 허일영 등 좋은 전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도 리그 최상위권의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LG는 올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고 있고 계속 그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상위팀 같은 경우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서울 삼성에게 80대 83으로 패배했었고 그날 기억나시나요? 그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삼성 쪽을 추천드리지 않았고 정관장 쪽이 1.2배, 서울 삼성 역배를 추천드려서 맞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관장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반도가 좀 살아났고 오브라이언트, 워싱턴, 박정호, 황승희, 김영은, 변준영, 김종규 다양한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점. 변준영 같은 경우도 부상 당한 이후에는 퍼포먼스가 잘 올라가지 못하죠. 용병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브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 높이적인 부분의 강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한 시점에서 이 정관장이라는 팀 자체가 LG에 비해서는 선수단 자체가 더 두껍다라 보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조직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LG는 작년 우승팀이고 우승급 팀이었고 우승 멤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장 입장에서는 조직력도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G가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LG 승리 쪽, 마인 쪽 언어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언더까지 한번 추천드리고 LG의 강력한 수비, 정관장의 강력한 수비가 보다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가 지금 140, 150.5라고 나온다라고 해도 언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로코 대 프랑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칠레에서 치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로코 대 프랑스 경기죠. 일단 모로코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마마르가 수비에서 빠진다라는 점 정도가 아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워야 되는 부분은 프랑스는 거의 2군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U20 축구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U20에서는 모로코가 밀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개심 야신을 바탕으로 한 모로코의 뎁스가 밀리지를 않습니다. 국제전에서 모로코 같은 경우 특히나 U20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적인 모습에 인상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국 상대로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그전 경기들, 그 후 경기들, 브라질까지 잡아내는 모습들 그전 경기들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뎁스 자체가 너무나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오능이 같은 경우도 많은 조직력을 맞춰보지 않은 선수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모로코 입장에서 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모로코 승리 쪽 과감하게 추천드리고 프렌 쪽 언어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 팀 모두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강점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언더 쪽 간단하게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이제 콜롬비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U20에서도 굉장히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당 10경기 2.5득점, 0.4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어린 선수들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뎁스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카리조가 공격적으로 빠지긴 합니다만 뎁스적인 부분의 강점은 콜롬비아에 비해서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콜롬비아의 에이스 비아레알이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콜롬비아라는 팀 자체가 현 시점에서 동기부여가 충만한 시점이지만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비적인 부분의 강점이 명확한 아르헨티나 쪽을 보는 게 맞겠죠. 아르헨티나 승리 쪽, hen무 쪽 보겠습니다. 왜냐면 다만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수비벽에 안정감은 있기 때문에 다득점을 쉽게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 같고 콜롬비아가 또 세트피스의 강점들 이런 거는 좀 있기에 아르헨티나 승리, 마인까지는 안 보고 hen무 언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애틀 대 토론토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시애틀이 직전 경기에서 10대 3, 3대 1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다 타격과 투수력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시애틀의 포나크라너가 네일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수 룰리가 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좋아지고 있고, 역시나 장타의 한 방은 언제든지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칼롤리의 장타력은 올 시즌 미친 수준이었죠. 수아레즈랑 함께 홈런볼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토론토는 반면에 확실히 장타력적인 부분의 능력들이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투수력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시애틀은 선발 조지 커비, 토론토는 선발 셰인 비버가 등판을 준비합니다. 커비 같은 경우는 시즌 막바지에 구위적인 부분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5경기 동안 방어를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죠. 절대 쉬운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저스를 비롯한 강팀들 상대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구적인 부분의 강점을 살려서 적극적인 피칭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힘이 그닥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최근 시리즈 토론토는 2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2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죠. 토론토 상대로는 어느 정도 조지 커비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토론토 선발 셰인 비버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부상 복귀한 이후에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죠. 다만 양키스전에서 2이닝 동안 2실점 기록하면서 피안타를 너무나도 쉽게 헌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 지금 복귀한 이후에 피안타율이 2할 때 중후반입니다. 확실히 결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구의 힘이 강하나 순수 구위 자체가 또 압도적인 모습,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죠. 시애틀의 분위기를 확실히 잡은 시점,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애틀 승리 많이 추천드리고, 언오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6.5 기준점은 기준이 너무 낮죠.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입니다. 또 그리고 데이터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복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낮경기 금액 올려서 적중, 그전 낮경기도 금액 올린 구간에서 주력 적중, 그전 경기도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같이 가실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